여러분,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잘 안 빠지시나요? 하루에 몇 끼만 먹고 운동도 하고 야식도 끊었는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혹시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이유, 놀랍게도 바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녁은 안 먹어야지. 칼로리만 줄이면 되겠지. 운동 열심히 하면 다 해결돼.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지, 즉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열심히 먹을 것 줄이고 간식도 끊고 운동도 하는데도 몸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쳐버리죠. 그리고 결국 나랑 다이어트는 안 맞아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음식들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간식 대신 마시는 과일 주스, 식사량 줄이려고 고른 단백질 바, 건강해 보이는 시리얼, 하루 스트레스 풀 겸 마시는 가벼운 맥주 한 잔, 배고픔 달래려고 먹는 곤약 젤리. 놀라지 마세요. 이 음식들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며 폭식 욕구를 자극하는 조용한 방해꾼들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조용한 적들,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드는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건 먹지 마세요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 음식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어떤 음식이 대체제로 적절한지까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식의 부족입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호르몬이 작동하고 지방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모르니까 매일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먹습니다. 근데 그 1000칼로리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이라면 당연히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건 무설탕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먹습니다. 하지만 무설탕 제품에는 대체당이 들어있고 이 대체당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오히려 더 쉽게 지방을 쌓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어떤 음식을 피해야 살이 빠질까? 내가 먹는 것 중에 다이어트를 망치고 있는 건 뭘까? 피해야 할 음식, 그 리스트가 뭐지? 오늘 영상에서는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무서운 진실. 둘째,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이어트 방해하는 음식들. 셋째, 트랜스 지방과 가공식품이 어떻게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가. 넷째, 저지방 무설탕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 다섯째, 실생활에서 대체 가능한 건강한 음식 제한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좋을지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 안에 다이어트 간식이라며 사놓은 음료, 요거트, 시리얼이 있나요? 운동 끝나고 한 잔 마시는 스무디나 입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곤약 젤리 같은 거요. 그게 바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든 진짜 범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앞에 서서 영상과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 5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중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피해야 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지는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첫 번째, 설탕이 숨어있는 가공식품들. 여러분, 설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얀 정제 설탕? 아니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 하지만 진짜 위험한 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설탕, 즉 숨은 당입니다. 대표적인 게 과일 주스, 이온 음료, 커피 믹스,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요거트입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E 대거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플레인 요거트 한 컵, 무려 각설탕 57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지방 요거트일수록 더 많은 당을 넣어 맛을 보완하기도 하죠. 또 아침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 한 그릇, 설탕 함량이 콜라 한 캔과 맞먹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이 에너지는 지금 쓰지 말고 지방으로 저장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죠. 즉, 설탕을 섭취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살찌는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설탕, 저지방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음료는 물, 탄산수, 허브티로 바꿔보세요. 2.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빵, 밀가루 음식. 한국인은 밥심. 그래서 흰쌀밥, 떡, 국수, 라면, 빵.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정제된 탄수화물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 정제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왜냐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이 거의 제거된 상태라서 흡수가 매우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인슐린 폭발, 그리고 지방 저장 모드 ON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곧바로 급격히 떨어지는데요. 이때 뇌는 에너지 부족이라고 판단해서 폭식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도 30분 뒤엔 다시 배가 고파지고 라면 한 그릇 먹고도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해결책은요? 흰쌀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로, 흰빵 대신 통밀빵, 호밀빵으로, 국수 대신 콩면, 곤약면 같은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천천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은 높이고 혈당은 안정시키며 지방 축적은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트랜스지방 마가린, 튀김류, 패스트푸드. 자, 이제부터는 지방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방,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넣어 고체 형태로 가공한 인공지방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마가린, 쇼트닝, 인스턴트 파이, 크래커, 도넛, 냉동 피자, 그리고 감자튀김, 치킨, 만두, 패스트푸드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복부지방, 즉 내장 지방을 늘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트랜스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장식품의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유, 쇼트닝 표시 확인. 냉동식품보다는 직접 조리한 음식 선택. 기름은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등으로. 4. 네 번째, 다이어트용 제품이라는 착각 저지방, 무설탕, 단백질바. 이제는 마트에서 다이어트 전용이라는 마크가 붙은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 무설탕 과자,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바.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정말 건강한 음식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저지방 제품은 지방이 빠진 대신 당류나 인공향미료, 전분이 들어가고요. 무설탕 제품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감미료로는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쳐 장 건강과 대사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바는 겉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성분을 보면 초콜릿바와 큰 차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포장지 앞면이 아니라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단백질이 10지 넘는다 해도 당류가 많다면 피하세요. 단백질은 자연식품에서 섭취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견과류 등. 다섯 번째, 알코올 술은 다이어트의 함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술 한 잔이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빈 칼로리 엠프티 캘러리입니다. 즉, 영양소는 없는데 칼로리는 엄청나게 높죠. 소주 한 병 약 40만 500kcal, 맥주 한 잔 약 150kcal, 와인 한 잔 10만 120kcal. 그리고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 해독에 집중하면서 지방 대사를 멈춥니다. 거기다 술 마신 후엔 식욕도 올라가죠. 삼겹살, 치킨, 야식, 짜게 만든 안주들. 그 모든 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자리 한 번이면 일주일 운동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요? 술자리는 최대한 줄이기. 꼭 마셔야 한다면 소량으로. 맥주보다 와인, 도수 낮은 술로. 안주는 채소 위주로 선택.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할 음식들, 설탕이 숨어있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다이어트인 척하는 제품, 술과 고칼로리 안주. 이 5가지는 체중 감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대사 건강, 호르몬 균형, 장 기능, 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먹는 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에서는 이 음식들을 피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어머, 나 그거 매일 먹는데 하고 놀라셨던 음식 있었나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그 음식 하나가 우리의 체중, 건강, 그리고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도 바꿉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중 피해야 할 대표 음식들 5가지입니다. 설탕이 숨어있는 가공식품 음료, 시리얼, 요거트, 커피 믹스,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밀가루 음식, 트랜스지방 마가린,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건강한 척하는 다이어트 제품들 저지방, 무설탕, 단백질바, 술과 고칼로리 안주. 이 음식들의 공통점 뭐였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며 체내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대사를 느리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려면 먹는 음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실천해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다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 1단계 성분표 읽기 습관 만들기. 장 볼 때 구매하기 전에 제품 뒷면부터 보세요. 당류가 5지 이상? 무조건 다시 놓으세요. 트랜스지방, 부분 경화유, 고과당 시럽,
탈락입니다. 2단계 냉장고부터 정리하기.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영상에서 말한 음식들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대체 식품으로 채워보세요. 요거트 대신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음료 대신 생수나 허브차, 과자 대신 견과류, 삶은 달걀. 3단계 일주일에 한 가지 바꾸기. 이번 주는 음료 바꾸기. 다음 주는 밥을 현미로 바꾸기. 그 다음 주는 술 줄이기. 단계적으로 바꾸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 시 나타나는 변화들. 이렇게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몸에서 확실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배가 덜 붓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변비가 줄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체중 감량, 즉 지속 가능한 몸의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이어트 중 치팅데이도 안 되나요? A. 치팅데이는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팅데이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한 음식들을 마구 섭취하는 건 금물입니다.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재료로 만든 수제 피자, 고구마 디저트, 다크 초콜릿 등으로 치팅데이를 구성해 보세요. Q2. 무설탕 제품은 정말 설탕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 대체당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대체당도 인슐린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욕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Q3. 다이어트 할 땐 탄수화물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즉 현미, 귀리, 고구마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 다이어트는 참을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보의 싸움이고 습관의 싸움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은 빠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지식을 실천으로 바꾸는 순간 몸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1%의 변화라도 100일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콜 투 액션, 콜 투 액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쏙쏙 건강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책임지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 TOP5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가볍게, 자신있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감사합니다.